안녕하십니까. OBS 경인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오늘 오후 방북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특사단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전달할 문 대통령의 친서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그동안 회동에 불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5당 대표가 청와대에 모이게 됐습니다. 국회가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임시국회는 국회 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추가로 열리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관서에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오늘 방북합니다. 특사단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전달할 문 대통령의 친서도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특사단은 정 실장 외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5명으로 구성됐고 여기에 실무진 5명을 합쳐 모두 10명이 방북하게 됩니다. 특별사절단 방북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 방남에 대한 답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사단은 오늘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간 뒤 1박 2일간 평양에 머무릅니다. 북한에선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별사절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여정 특사가 방남했을 때 문 대통령과 만나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친서도 휴대할 예정입니다. 친서에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비핵화 의제가 포함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워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드론 클럽 만찬에서 현재 우리는 대화를 하고 있으며 그런데 그들이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나도 우리도 그렇다. 그러나 비핵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와 남북관계 등 주요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합니다. 그동안 줄곧 회동에 불참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번 오찬 회동에 참여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5당 대표가 모두 청와대에 모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찬 회동에서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성과와 향후 북미 대화 추진, 남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해 여야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논의를 안보 문제에 국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해 참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 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오늘 국회는 국회 헌정특위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서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채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0억 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혜 기자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지난달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검찰은 이 씨를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을 규명할 입출금 장부를 파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09년에서 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래닝 자금 10억 8천만 원과 2009년 다스 관계사인 금강자금 8억 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홍은프래닝 자금 40억을 부당 지원케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다스, 도곡동 땅 의혹을 풀 이 씨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이 전 대통령의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방식 등에 대해 문 총장의 재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방침이 결정되면 검찰은 일주일쯤 여유를 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보할 것으로 보여 소환 시기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아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천신일 세종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사를 위해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불법 공천 헌금 등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외신을 통해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은 시인은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보낸 성명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하고 시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집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영미 시인은 자신이 괴물에 대해 한 말과 글은 사실이라며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조사하는 공식 기구가 출범하면 나가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미투 등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등의 피해자의 경우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아직 많은 피해 여성이 가명조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등에서 적극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잔액이 모두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명제 시행일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의 자산 금액을 확인한 결과 61억 8천만 원으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 26억 4천만 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 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 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 4천만 원 등입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로 이 회장은 과징금으로만 최소 3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줬습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에 돌입한 겁니다. 재건축 평가에서 건물 노후화나 붕괴 위험 등의 구조 안전성 항목은 높이고 주거 환경은 내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대로면 주차난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이 어렵게 됩니다. 이 강남 지역의 슬럼화를 가져오는 안전진단 개정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개정 절차가 받아들이지 않을지 강력한 저항에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의 반발에도 유의 없이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주차 문제 등이 심각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주거 환경 분야의 일부 항목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와 소방활동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50%까지 올리고 세대별 주차 대수 기준도 60%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또 구조 안전성 평가와는 상관없이 주거 환경 평가에서 과락 수준인 2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진단 점수의 절반이 구조 안전성 평가에서 나와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OBS 뉴스 정진호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지난달 13일자로 폐쇄된 가운데 창원 공장 생산 모델이 극심한 판매 부진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업계와 한국 GM 등에 따르면 현재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은 경차 스파크와 경상용차 다마스 라버 정도이며 이들 3개 모델의 연도별 판매량은 2013년 25만 대에서 지난해 15만 대로 4년 사이 40%나 줄었습니다. 이에 창원 공장이 GM 본사로부터 경쟁력 있는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를 배정받지 못하면 군산과 마찬가지로 생존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를 추가 도입합니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1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58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 저상버스는 370여 대에서 432대로 늘어나게 되며 인천시는 저상버스를 꾸준히 늘려 2021년까지 전체 버스면허 대수의 45% 수준인 1,045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감귤이 당뇨병 등으로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용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귤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감귤을 따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감귤 생산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잉 생산이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 농가 소득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산된 과일이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고 개발이 되게 되면 감귤이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으로 손상된 말초혈관 치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혈관 생성 물질에 감귤 성분을 결합한 신소재를 개발해 사람의 혈관 내피세포에 처리했더니 신생혈관이 4배가량 더 생성됐습니다. 기존 혈관 치료 물질에 비해 혈관 생성을 촉진하는 인자의 분비도 14% 증가했습니다. 감귤 성분이 혈관 생성 물질과 결합하면서 독성을 없애고 보유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농진청은 상처나 궤양 치료를 위한 연고나 패치 등 의약용은 물론 마스크팩이나 크림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의료용 소재로 이번 신소재 개발은 감귤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비구름이 지나는 곳이 많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비가 조금 이어지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미 20cm 이상 눈이 쌓인 곳이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9도선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동두천이 10도 등으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 이천 9도, 여주 8도 등이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도 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OBS 경인 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